게으른 아빠. 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민낯. 예전에는 달러가 금과 1대1로 연결되어 있었지. 근본이제는 화폐의 일정량을 금으로 뒷받침됐기 때문에 무작정 찍어낼 수 없었어. 하지만 근본위제 폐지로 정부는 원하면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야. 그 결과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가 가진 10,000원의 가치는 높고 있지. 만약 모두에게 100억씩 주면 다 같이 부자 아니야? 그런데 그 상상이 현실이 된 게 지금 자본주의야.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실제로 비슷한 일을 했어.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고 소비를 촉진했지.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찾아와. 돈은 많아졌지만 물건과 서비스는 그대로야. 결국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제자리.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찍어냈고 그 전략은 일시적으로 꽤 효과를 봤어. 국민들은 돈을 받아서 소비하고 기업은 살아났지. 돈 찍어서 돌리면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거든. 이게 바로 돈 뿌리기의 마력이야. 중앙은행도 정치권도 여기에 중독돼 버린 거지.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내도 세상의 물건은 무한하지 않아. 예를 들어 페라리 같은 슈퍼카는 매년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 그 희소성 자체가 브랜드 가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결국 사는 사람은 상위 1%. 돈이 많아지면 물가가 오르는 이유도 이거야. 희소한 것엔 돈이 몰리니까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거지. 자본주의는 돈이 넘쳐날수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를 더 벌려. 왜냐면 돈이 늘면 먼저 오르는 건 자산이거든. 부동산, 주식, 예술품 같은 것들 말이야. 5년 전 5억 하던 집이 지금 12억이 됐다면 그 차익은 자산을 가진 사람의 몫이야. 반면 자산이 없는 사람은 올라버린 가격 앞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장이 진짜 성장이 아니라는 거야. 정부는 돈을 찍어내기 위해 결국 빚을 낸 거거든. 즉, 우리가 누리는 번영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 위에 쌓인 거품이야. 이런 거짓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어느 순간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시스템은 붕괴하게 돼. 결국 지금 자본주의는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야. 당장 터지지 않으면 오케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경 단위를 넘어섰고 하루에도 수조 원씩 늘고 있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달러 패권이야. 전 세계가 달러를 쓰니까 미국은 마음껏 빚을 내도 되는 거지. 하지만 미국도 언젠가 이 빚을 어떻게든 누군가한테 떠넘겨야 해. 그래서 고안한 방법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 대표적으로 테더가 있어. 겉으로는 1달러는 1테더라고 주장하지. 그런데 미국 정부는 말해. 그럼 미국 국채를 사서 보증해봐라고. 결국 이런 구조가 완성된 거야. 소비자가 1달러, 테더 구매, 테더가 미국채 매수, 미국은 돈 찍고 시중에 다시 풀기, 소비자에게 돈 도달. 이걸 반복하면 미국은 빚 부담 없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있지. 겉으론 성장 같지만 속은 점점 비어가는 구조야.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단위의 자산 버블이야. 지금은 이 시스템이 정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 왜냐면 아직은 작동하고 있으니까. 자산 가격은 오르고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느끼니까. 중요한 건 이거야. 이 거대한 자산 버블을 활용해서 부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부를 안전한 수단으로 이동시키는 거야.